이번 주 유통팔달 시간에는 이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 여파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SPC 그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대 초반 여성 직원이 소스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한 지도 어느덧 3주가 지났는데요. SPC를 향한 소비자들 불매운동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고 파리바게뜨 점주들은 매출 타격에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망 사건 초기에는 이 비교적 조용하던 가맹 점주들도 이제는 손실 보상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SPC는 고용노동부와 검찰로부터 전방위적인 조사까지 받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SPC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SPC의 현재 상황, 박규준 기자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도 소비자들 불매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점주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파리바게뜨 점주 한 분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20, 30%가 떨어진 것 같아요. 심한 데는 거의 반으로 떨어진 데도 있고, 점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입시의 선물료라든지 크리스마스 케이크라든지 이런 것도 왕창 불매되는 거 아이가. 네, 파리바게뜨 점주단체인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요, 파리바게뜨 점주의 매출이 사고 직전 대비 점주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약 20% 수준 떨어진 숫자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매출 타격이 이어지다 보니까요, 점주들이 이 빵을 만드는 제빵 기사들의 인건비를 좀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점주 단체가 최근 노조 측에 전달한 협조 공문을 보고 계신데요. 점주협은 이 불매운동 파고가 낮아질 때까지 고통 분담을 하자고 말을 하면서 각 점포의 제품,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기사들의 근무 시간을 좀 점주와 기사가 협의해서 조정하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말은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이 불매운동으로 빵이 덜 나가다 보니까 빵 만드는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또 근무 시간도 줄이고 그래서 임금도 줄이자라고 하는 취지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애꿎은 제빵 기사들의 월급만 깎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건 점주들도 SPC 본사 잘못으로 지금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회사 측을 상대로 본격적인 대응에도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건 초반에 점주들은 좀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워낙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손실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 취재 결과 이 파리바게뜨 점주협이 손실보상을 위한 TF팀 이 조직을 꾸리기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이 TF가 가동이 되면 이제 점주들이 이번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매출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주협의 관계자는 이제 TF 조직을 조만간 금년간 꾸리겠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최근 던킨 사례처럼 손실 보상은 물론이고 이 법적인 손배 소송까지도 TF 내에서 우리가 이제 단일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야기한 던킨 사례라는 거는 작년 9월에 던킨 이 생산 공장에서 이물질이 떨어지는 영상이 아주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돼서 던킨 점주들이 매출 하락에 큰 그런 피해를 봤었는데요. 예. 이후 사측이 이 점주들에게 사고 한 달 뒤에 38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해주기로 한 거에 더해서 최근 추가 지원을 해주기로 한 사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와 별개로 소송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매출 타격이 큰 점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들어보니까 이미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서 점주협 회의 자리에 자문 결과를 받은 서류를 꺼내들면서 소송 제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얼마나 진행됐나요? 특별한 조치가 내려진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인데요. 현재 SPC 그룹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고강도 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파리바게뜨는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게 파리크라상인데요. 이 본사를 비롯해서 계열사 내 64곳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이번 달 18일까지 고용노동부는 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현재 SPC 빵 공장 그리고 식품 공장의 산업 안전, 근로 여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소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SPC 직원이 이 조사 중인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가방을 뒤져서 이 서류를 감독 일정 등이 담긴 서류인데 이 서류를 사진으로 몰래 찍어서 사내 메신저로 공유하는 일까지 터지면서 고용부가 SPC를 단단히 이번 참에 벼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허 회장과 관련해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좀 처벌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고용부에 물어봤는데요.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쉽지 않다 이러한 답을 내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려면요, 그 대상이 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 대표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사망 사고가 터진 SPL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이 허 회장이 아니라 이 전문 경영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허 회장에게 책임을 묻긴 힘들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예. 하지만 노조는 실질적으로 SPL을 지배하는 사람이 허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허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조의 근거는 지배 구조 상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L, 사고가 난 SPL 위에 파리크라상의 지분 100%로 지배하고 있고요. 파리크라상은 최대 주주인 허영인 회장의 지분 63%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두 아들, 부인이 갖고 있는 사실상 가족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SPL을 진짜 지배하는 사람이 허 회장이라서 안전 확보의 최종 책임도 허 회장에게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인데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물어봤더니 고용부도 지배구조 문제를 우리도 고려해서 살펴보고는 있는데 현재로선 지배구조가 그렇다고 해서 허 회장이 안전 관련된 모든 걸 결정한다고 확정짓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다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수사 범위가 바뀔 수는 있다고 해서 여지를 좀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SPC와 관련해 검찰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은 어느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네, 어제였는데요.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SPC그룹 본사 또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SPC 계열사들이 허 회장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SPC 삼립에 일감을 잔뜩 몰아줘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현재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허영인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또 별개로 검찰은요, SPC 전현직 임원들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해라 이렇게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SPC는 소비자, 근로자, 점주들 신뢰 타격 받고 있는 동시에 허 회장까지 검찰 수사 대상까지 포함이 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